나으리, 오늘 이 산에서 죽을 사람은 저가 아니옵니다. 설아가 그 말을 내뱉은 것은 관아 마당 한복판이었습니다. 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흐린 아침, 마당 가득 늘어선 포수들과 아전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지요. 변익준 사또는 관복 소매를 바스락거리며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싸늘하던지 옆에 서 있던 아전 하나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안의 야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설아의 고을, 금수골은 산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오르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넉넉히 즐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저물녘까지 논밭을 일구고도 끼니를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설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아버지 만복은 한때 금수골에서 손꼽히는 포수였습니다. 지게 하나로 멧돼지도 잡고 맨손으로 꿩도 잡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 만복이 허리를 다친 것은 설아가 12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사냥길에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진 것이었는데 그 뒤로 만복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동네 의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는 산을 오르지 못할 것이라 했을 때 어린 설아는 아버지의 활과 화살통을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설아는 아버지의 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엔 손바닥만 한 다람쥐도 제대로 못 잡아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다 손가락 살이 다 벗겨져 피가 맺히는 날도 있었지요. 마을 안악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계집애가 활을 잡으면 부정 탄다느니 산신령이 노한다느니 하는 소리가 설아의 등 뒤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그 소리들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이 밝으면 산에 오르고 날이 저물면 내려왔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설아의 화살은 금수골에서 가장 정확했습니다. 눈 감고도 백보밖에 솔방울을 맞힌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혀를 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멧돼지가 밭을 헤집어 놓으면 제일 먼저 설안의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설아에게는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약값이었습니다. 겨울마다 늘어나는 약재값에 설아는 조금씩 빚을 지기 시작했고 그 빚 문서가 어느 틈에 변익준 사또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변익준이 설아를 관아로 불러들인 것은 이른 봄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포수 서넛이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낯빛이 흑빛이었습니다. 변익준은 넓은 소매 안으로 두 손을 감추고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금수골 뒷산에 산군이 나타났다. 가축을 물어가고 사람까지 해친다 하니 열흘 안에 그 가죽을 내 앞에 가져다 놓거라. 설아가 잠자코 있자 변익준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내 아비 빈 문서는 내가 쥐고 있다 기억하고 있겠지? 그때였습니다. 설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에 늘어선 포수들이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지요. 설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볕 한 점 들지 않는 흐린 하늘 아래서도 그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나으리, 오늘 이 산에서 죽을 사람은 저가 아니옵니다. 설아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변익준의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전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설아는 관아 문을 나서며 활통끈을 고쳐 맸습니다. 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설아가 산에 오른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별이 채 지지 않은 하늘 아래 금수골 뒷산은 짙은 안개를 뒤집어 쓰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설아는 집을 나서기 전 누운 아버지의 이불깃을 한번 여며주었습니다. 만복은 잠결에 딸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산길은 설아에게 손바닥처럼 익숙했습니다. 12살부터 오른 산이었으니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산길 양옆에 소나무 껍질이 높다랗게 긁혀 있었고 바위 위에는 핏자국이 굳어 있었습니다. 설아는 발걸음을 늦추고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안개를 흔들었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서자 짐승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설아는 활에 화살을 먹이고 허리를 낮췄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바위 뒤로 몸을 붙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지요. 안개가 걷히는 절벽 끝, 널쩍한 바위 위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어른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황금빛 털의 먹빛 줄무늬 산 하나를 통째로 짊어진 듯한 등짝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설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눈이 설아를 똑바로 포착했습니다. 누런 눈동자가 새벽빛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지요. 설아의 손가락이 시위에 걸렸습니다. 10년 사냥 경험이 몸에 새겨진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도약하기 직전의 자세였습니다. 설아가 시위를 귀미까지 당겼습니다. 숨을 반쯤 내뱉은 그 찰나였습니다. 낑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소리는 호랑이 발치 쪽 바위 틈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살폈습니다. 바위 틈에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앞발이 쇠덫에 물려 있었지요. 덫의 날은 녹슬었고 새끼의 앞발 언저리에는 검붉은 피가 엉겨 있었습니다. 새끼는 어미를 향해 가련하게 울었고 어미는 그 사이를 필사적으로 오가며 새끼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시위를 늦췄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마을 가축을 해친 것은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였을 것이었습니다. 덫에 걸린 새끼를 지키느라 제먹이도 못 구하고 절벽 끝을 서성였을 어미. 밤들이 눈앞에 그려졌지요.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12살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어린 설아는 싸늘해진 손을 붙들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활을 등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고 옆으로 비스듬히 몸을 틀며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짐승을 대할 때 정면으로 눈을 맞추면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어미는 계속 으르렁거렸지만 달려들지는 않았습니다. 설아가 바위 틈에 쪼그려 앉아 덫의 고리를 살폈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덫의 용수철이 강했습니다. 맨손으로 벌리려 하니 좀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설아는 허리춤에서 단단한 나뭇가지를 꺼내 지렛대처럼 끼워 넣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온 힘을 실었습니다. 덫이 벌어지는 순간 새끼 호랑이가 재빠르게 앞발을 빼냈습니다. 설아의 손등에 덫이 스치며 피가 맺혔지만 그것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새끼가 비틀비틀 어미에게로 달려갔고 어미는 낮게 울음소리를 내며 새끼의 머리를 핥았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한동안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와 새끼가 서로를 확인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설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문득 고개를 들어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처럼 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고 고요하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설아는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어미는 새끼를 이끌고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절벽 끝에 남은 것은 녹슨 덫 하나와 혼자 앉은 설아뿐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설아의 손등에는 덫에 긁힌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안악 둘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다 설아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아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 만복이 문지방에 등을 기대고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설아의 빈손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난 손등을 소매자락으로 가만히 닦아주었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에서 아전이 찾아왔습니다. 변익준 사또가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아가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 변익준은 평상 위에 비스듬히 앉아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어찌 됐느냐? 설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구는 새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죽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변익준의 부채질이 멈췄습니다. 마당에 찬바람이 도는 듯 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익준이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묘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으름장을 놓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느긋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죽은 됐다. 변익준이 부채를 탁 접으며 말했습니다. 새끼를 산채로 잡아오너라. 열흘을 더 주마 설아이.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변익준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내 아비 빈 문서에 이자가 붙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게야. 설아는 관아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산채로 잡는 것은 어미를 다시 그 자리로 불러들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변익준이 새끼를 원하는 이유가 가죽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지요. 그러나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사흘 동안 산을 오르내리며 어미와 새끼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새끼가 다쳤던 바위 근처에 오래된 덧자국이 여럿 있었고 그 덧들은 짐승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설아가 덧자국을 따라가 보니 산 중턱에 외진 바위굴 앞이었습니다. 바위굴 안을 들여다본 설아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굴 안쪽에 쇠창살로 만든 우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 셋이 걷더니 들어갈 만한 크기였고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쇠창살에는 관아의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바위굴 근처 소나무 위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을 무렵 횃불 2개가 산길을 타고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변익준의 신복 포수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굴 앞에 작은 고깃덩이를 놓고 주변에 새 덫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소나무 위에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를 유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설아의 이가 조용히 맞물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설아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관아로 곧장 향했습니다. 마침 변익준이 아전들과 함께 관아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으리 변익준이 돌아보았습니다. 설아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변익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아전들이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죽이 목적이 아니었지요. 설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변익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변익준이 천천히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설아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 바위굴의 쇠우리는 새끼 한 마리를 가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지요. 어미까지 통째로 생포하여 한양에 팔아넘길 작정이었겠지요. 변익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전 하나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덫을 놓은 것은 짐승이 아니라 나으리 당신이었소. 변익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변익준이 낮고 느린 목소리로 아전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연을 당장 끌어내라. 아전 셋이 설아의 팔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설아는 뿌리치려 했지만 셋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끌려나가는 설아의 뒤에서 변익준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 입을 열었다간 내 아비가 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야. 설아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변익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변익준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 만복이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무릎 위에는 작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변익준의 신복들이 낮에 바위굴 덫으로 새끼를 잡아 관아에 가두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야, 관아 사람들이 이 녀석을 끌고 가더구나. 설아는 굳은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 포수 5이 횃불을 들고 설아네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변익준의 명이라 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이미 관아에 있으니 설아에게도 당장 관아로 출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의 어깨를 한번 내려다보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수들의 횃불빛이 설아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설아의 입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가게 속 관아 마당은 횃불로 환했습니다. 설아가 포수들에게 이끌려 들어서자 변익준이 평상 위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 옆에는 쇠창살로 만든 작은 우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새끼 호랑이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새끼는 낑낑거리며 쇠창살을 앞발로 긁었습니다. 발목에는 아직 덫에 긁힌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그것을 보자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익준이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설아, 내년이 영리하다는 건 인정하마. 그는 부채를 펼치며 새끼 호랑이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것과 살아남는 것은 다른 법이야 그러더니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일은 없던 것으로 하자. 내 아비 빈 문서도 돌려주마 대신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는 관아 일에 입을 놀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거라. 주변의 아전들이 숨을 죽이고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변익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설아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무릎은 하늘과 부모님께만 꿇는 것이 외다. 변익준의 부채질이 뚝 멈추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변익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다가 이윽고 불그락부르락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을 당장 옥에 쳐넣어라. 포수 셋이 달려들어 설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설아는 있는 힘을 다해 버텼지만 셋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설아는 새끼 호랑이 우리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새끼는 설아를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설아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포수들이 설아를 관아 뒤편 옥사로 밀어 넣었습니다. 쇠문이 덜컹 잠겼습니다. 횃불 하나가 옥사 앞에 걸렸고 마당의 소란이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옥사 안은 차가웠습니다. 집 몇 줌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벽에는 이름 모를 낙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설아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홀로 집에 남겨진 만복이 딸을 기다리며 문지방에 앉아 있을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설아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관아 담장 너머 산 쪽에서 났고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옥사 앞을 지키던 포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담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끼 호랑이 우리에서도 낑낑거리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설아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무엇인지 설아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관아 담벼락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포수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횃불 하나가 땅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먼지가 거치자 담벼락이 무너진 자리에 어미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황금빛 털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어미의 두 눈이 새끼 우리를 향해 타올랐습니다.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변익준이 내실에서 뛰쳐나와 마당을 보더니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변익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변익준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려라 살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내실로 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전들은 저마다 담을 넘거나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어미 호랑이와 새끼 우리만 남았습니다. 설아는 옥사문을 흔들었습니다. 자물쇠가 단단했습니다. 설아는 마당을 가로질러 새끼 우리 옆에 떨어진 아전의 열쇠꾸러미를 눈으로 찾았습니다. 열쇠꾸러미는 도망친 아전이 흘리고 간 것인지 마당 한쪽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옥사 창살 사이로 팔을 최대한 뻗었습니다. 손끝이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팔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쇠붙이가 닿았습니다. 열쇠꾸러미를 손에 넣은 설아는 자물쇠의 열쇠를 하나씩 꽂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열쇠에서 자물쇠가 찰칵 열렸습니다. 설아는 옥사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곧장 새끼 우리로 달려가 우리 문을 열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비틀거리며 뛰쳐나와 어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미는 새끼의 머리를 핥으며 낮게 울었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두 팔을 벌려 어미와 새끼를 무너진 담장 쪽으로 몰았습니다. 어서 가거라. 어미 호랑이가 무너진 담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절벽 끝에서 설아가 덫을 풀어주던 날 아침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길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눈빛을 받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미는 이윽고 새끼를 앞세우고 무너진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관아 마당에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호랑이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실에 숨어있던 변익준이 한참 만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당에는 무너진 담장과 뒹구는 횃불자루 그리고 설아만 남아 있었습니다. 변익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전현을 잡아라. 그가 소리쳤지만 마당에 나올 포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숨어있거나 담을 넘어 도망친 뒤였습니다. 변익준은 홀로 마당에 서서 씩씩거렸습니다. 설아는 변익준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무너진 담장을 넘었습니다. 새벽 산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설아가 무너진 담장을 넘어 나온 것은 새벽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설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빛 하늘 끝자락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 살인문 앞에 만복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설아를 본 만복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설아는 말없이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금수골이 들썩였습니다. 관아 담벼락이 무너지고 포수들이 혼비백산 도망쳤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우물가에 안악들이 모여 수군거렸고 장터 어귀에서는 남정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구하러 관아를 덮쳤다느니 포수들이 담을 넘어 도망치다 지붕에서 굴러 떨어졌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불어나고 줄어들며 온 마을을 돌았습니다. 변익준은 그날 아침 내내 관아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전들을 불러 입단속을 시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변익준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 바위굴의 쇠오리 이야기, 한양 권세가에게 호랑이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이야기, 설아 아버지의 빈 문서를 쥐고 설아를 협박했다는 이야기들이 하나씩 터져 나왔습니다. 오래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사흘 뒤 인근 고을을 순시하던 원님 행렬이 금수골 어귀에 멈추었습니다. 원님은 평소 백성들의 민원을 직접 듣는 것으로 이름난 분이었습니다. 금수골에 다다랐을 때 마을 사람 여럿이 원님의 가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익준의 만행을 낱낱이 고하는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원님은 가마에서 내려 직접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수행하던 관리가 바쁘게 붓을 놀렸습니다. 원님이 관하로 들어서자 변익준은 부랴부랴 마당으로 나와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님. 변익준의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원님은 변익준의 인사를 받지 않고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무너진 담장은 급히 수습했는지 흙과 돌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원님이 낮게 물었습니다. 담장은 어찌 된 것이냐? 변익준이 입을 열었지만 원님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원님은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가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 원님은 설아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설아는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설아냐? 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상군을 살려보낸 것도 너냐? 설아는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답했습니다. 산의 주인도 제 자식을 지키려 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는 차마 화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변익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원님, 저녀는 관아를 어지럽히고 죄인을 탈옥시킨 자이옵니다. 마땅히 엄히 다스려야. 원님이 변익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 한 번에 변익준의 말이 뚝 잘렸습니다. 원님이 수행관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수행관리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서하여 올린 고발장이었습니다. 변익준의 낯빛이 허옇게 바랬습니다. 원님이 고발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횃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원님이 문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변익준, 내 죄목을 들어라. 관리가 읽어내려가는 죄목이 하나씩 쌓일수록 변익준의 어깨가 점점 내려앉았습니다. 직권 남용, 백성 협박, 관물 사유화, 밀거래 시도. 변익준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이 변익준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변익준이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설아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그대로 다물었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변익준이 관아문을 나서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여기저기서 낮게 탄식하거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이 비로소 거치는 아침이었습니다. 원님이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설아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원님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됐다. 원님은 설아를 서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 포수청의 새 수장은 설아, 내가 맡아라.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아도 눈을 한번 크게 떴습니다. 원님이 덧붙였습니다. 내 아비 빈문서는 오늘부로 무효다. 설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설아가 집에 돌아온 것은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만복은 마당 평상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마당에 들어서자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 곁에 앉아 말없이 한동안 햇볕을 함께 쬐었습니다. 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됐느냐?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은 그 말 한마디에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상 위로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는 홀로 산에 올랐습니다.
뒷산 중턱 절벽 끝 어미와 새끼를 처음 만났던 그 널쩍한 바위 위에 섰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설아는 바위 위에 작은 고깃덩이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 안개 속에서 낮고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아는 소매로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리게 두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절벽 끝 안개 사이로 황금빛 눈동자 두 쌍이 빛났습니다. 어미와 새끼였습니다. 새끼는 덫에 닫혔던 아빠를 딛고 제법 씩씩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미는 설아를 바라보다 바위 위에 고깃덩이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덫을 풀어주던 날 아침과 같았고 새끼를 돌려봤던 날 밤과 같았습니다. 길고 고요하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설아는 그 눈빛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이끌고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절벽 끝에 설아 혼자 남았습니다. 산 아래 금수골에는 하나둘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설아는 바람이 옷자락을 흔드는 것을 느끼며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산이 설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랬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알았습니다. 산이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